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네네.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훈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범택 씨 기사님답게 운전 실력도 또 뛰어납니다. 요거 그 180도로 차를 돌려서 역대급 요거. 요거 연습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 촬영을 할 때 네. 이렇게 드리프트 하는 장면을 네. 제가 막 할 줄은 솔직히 몰랐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어렵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안전운전을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요. 무술팀의 감독님께서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카메라를 직접 달고 그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한 거. 예전에 해본 적 있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타이밍이랑 이런 것들 그것도 잘 맞아야 돼요. 맞아요, 그 맞아요. 과감함과 핸들을 틀면서 이게 사이드를 해야 네,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안전한 장소에서 그래야죠. 도로도 다 막아놓고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한 끝에 성공을 했군요. 잘 나온 컷을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위험합니다. 네. 아니 그 또 이 과감한 상의탈이 첫 해부터 이제 굉장히 좀 썩난 몸을 좀, 거의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이소룡 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몸에 좀 약간 뭐 어우. 와 이게 체지방 몇 프로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 거는 계산은 안 해봤는데 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야 이거 왜냐면 이재훈 씨도 몸을 굉장히 또 이제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그렇죠. 예. 저 때는 근데 이거 닭가슴살 거의 그것만 좀 드셔야 저렇게 몸이 나오는데. 특히 소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네. 염분 없이. 거의 염분 없이 그냥. 네네. 예.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제 1화 시작하자마자 감옥에 있는 독이 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또 상의탈의에 대한 표현이 써 있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근데 감옥에 있는데 몸 좋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굳이. 이제 근데 네.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극중 캐릭터가 이제 날이 서 있다. 네, 내지는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렇죠. 막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더 몰입도를 예. 이렇게 작가님께서 또 원하신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루고 싶으니까 인생의 마지막 상의탈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이게 말이죠 진짜 힘들거든요 과정이. 네네. 어렵습니다 이거. 예전에 조셉님 또 이렇게 몸 만드시고 프로필 촬영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참고하셨습니까? 네? 그냥 좀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서 뭐 자꾸 막 저 멋있는데 저기보다 더 멋있으면 좋겠다. 그때 조셉이 몸을 만들었는데 얼굴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네 중력이 무서워요. 예. 네네. 저는 워낙 살이 쪘던 거의 그 사람이니까 여기 요정들이 네네. 살가죽을 끌어내리는 줄 알았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고 네. 우리 가족도 놀라고 많이들 놀랐던. 네, 건강을 얻고 살을 이제 네. 날렸죠. 알겠습니다. 그 모범택 씨 3 요거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뭐 어떻습니까?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와, 이렇게 시즌 2를 찍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또 사랑을 받으니까 함께 찍은 또 무지개 운수 사람들과 함께 시즌 3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를 다시 한번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게 저 많은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즌 3 네. 조심스럽게 한번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판타지일 수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의 사연을 듣고 나쁜 놈들을 처단해 주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 실제로 사건을 겪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봤을 때 그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작품이 되자, 그리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주위를 좀 둘러보자라는 생각에 있어서 시청자분들께 정말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모든 거를 다 던져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이재훈 씨에게도 좀 유약하고 불안한 고등학생 연기를 할 때가 좀 있었는데 영화 이제 파수꾼에서 방황하는 고등학생 역을 맡으면서 충무로의 괴물신으로 그렇죠. 우뚝 서게 됩니다. 얘 있잖아. 얘 이상해. 그렇게만 하면 돼. 시끄러 가자고 몇 번 말해. 아, 이뻤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야 남은 고민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 그 태도가 그게 뭐냐? 어? 이게 이제 파수꾼은 이제 윤성현 감독님이 미소년이 정색하면 무섭겠다 이렇게 좀 막연한 느낌으로 캐스팅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고 봉준호 감독님 역시 신선한 발견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계에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든. 네네. 근데 이 표현이 참 좋네요. 미소년이 정색하면 무섭다. 이런 막연한 느낌. 막연. 근데 딱 어울려요. 그죠? 아니 왠지 성날 것 같은 소년이 있는데 네네. 성이 난 것 같은 소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화가 나면 무서울 것 같은. 네. 네네네. 영화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어떤 주인공 역할을 한 게 처음이었는데 사실 뭣도 모르고 했고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속에서 그냥 빠져서 살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근데 너무나 또 이렇게 잘 이야기를 담아 주셔서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께 많이 또 어필이 되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좀 소개가 잘 된 작품. 네. 이게 그 오디션에서 파수꾼 대사를 읊지 않는 연기자 지망생이 없다 그래요. 그래요? 뮤지컬 오디션에서 이게 거의 지금 이 순간에 버금가는 레파토리라고. 저희는 사실 이쪽은 잘 모르니까 저희가. 네네. 내가 미안하다 그랬지? 알았다고 했잖아. 나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 왜 그러는 건데? 인상 안 풀어? 조셉, 네. 한번 요거 한번 좀 대사 좀 한번 해줘요. 내가 박정민 씨 할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좀 어르고 달래려고 했는데 달래줘야 예, 돼. 예. 아 내가 미안하다 됐다니까. 그랬지. 아 내가 미안하다고 됐어. 했잖아. 야, 꺼져. 아 왜 그러는 꺼져, 건데? 꺼져. 인상 안 풀어? 풀라고 새끼야. 야, 새끼야, 왜 욕해, 새끼야? 아이 새끼야. 아 새끼야. 야, 새끼야. 아니 아, 잠깐만, 재훈아. 아니 미안. 새끼야 친구. 야, 새끼야. 아니, 야, 욕을 왜 벌써 해? 저 놀랐어요. 아, 지금 약간 이런 돌변하는 그. 네. 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대본대로 그 어떻게 보면은 하신 건데 진짜 속마음이 좀 나오시는 느낌이. 뭐 안겼죠? 네. 아니. 진짜 감정이 뭔가 섞여 있다는 아니야. 걸 느꼈어요. 이거는 제가 감정이 섞인 게 아니라 워낙 디테일하게 디렉팅을 주셔서 아, 근데 한 조셉도 거죠. 이게 몰입이 쫙. 네. 이 대사를 근데 왜 지망생들이 많이 선택하는지 알겠네. 어떤 그 표현하기에 네. 사실 쉬운 듯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고 네, 네, 요걸 또 해놨을 때에 보시는 분들에게 강한 인상을 좀 줄 수 있는 듯한. 한번 재우 씨가 한번 요거 한번 부탁 한번 다시 한번 드려도 됩니까? 잠깐만. 네, 오랜만에 달래주면. 네. 아니 왜 그래? 아이 됐다니까.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이 네가 미안하면 다야 됐다고. 네가 미안하면 다야 됐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인상 안 풀어? 풀라고. 근데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응? 응? 죄송합니다. 이게 또 근데 안 되네. 이게 순간적인 재훈 씨의 눈빛 변화 봤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아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알겠다. 네. 감독님이 네. 이게 딱 맞잖아요. 미소년이 정색하면 무섭겠다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진 대사 아닙니까? 사실 그 재훈 씨가 약간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약간 모범생 느낌. 이제 고등학교 때면 이제 반장상, 예? 그 약간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런 과대 뭐 이런 거 많이 좀 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추천도 좀 받았을 것 같고. 네네네. 반장도 하고 했었는데 그죠? 네. 지금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게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음. 이제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애를 했었거든요. 네, 연애를 갑자기? 했었는데 그 갑자기 뭐 묻지도 않았는데 연애 얘기를. 그 친구가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반장을 하는 근데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었어요. 근데요. 근데 그 친구랑 이렇게 잘 만나다가 고3 때 이제 헤어졌는데 그렇지.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와 이게 네. 무슨 경우야? 같은 반이 되었는데 같이 반장 선거에 나갔어요. 오. 내 전 여친과 네. 야, 이건 흔하지 않은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좀 약간 민망할 것 같아서 네. 열심히 했거든요. 네, 나를 뽑아달라. 연설했군요. 연설. 내가 이 학급을 위해서 정말 즐거운 학창 시절과 공부를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겠다에 대한 어필을 했는데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아우, 왜 그랬지? 전 여친이 이겼어요. 네, 그분이 반장이 돼서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쭈구리로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어필도 잘하고 막 수업 시간에 손들어서 선생님한테 막 재밌게 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고3 때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 반장분께서 저를 지적을 많이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은 좀 되게 차분하게 학교를 다녔었던 네, 이게 그 사실 이런 상황은 흔치 않아요. 네.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반장이 된다. 네. 네. 이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고등학교 때 연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래요. 있어요. 있다. 있어요. 그렇게 뭐 뛰어나진 않은 분이었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뛰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뭐. 아니 요새 뭐 뛰어나야 만납니까? 서로 마음이 이어지면 커넥팅 되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고3을 마무리하고 졸업식 날에 저희 친누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으라고 그렇죠. 제가 용기를 내서 야 사진 한 장 같이 찍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던 그 마지막 순간이 기억이 나네요. 네. 잘 지내고 있지? 연락 이것도 그분 또 일상 좀 멋지네. 흔들리네 지금. 그분 일상 좀 흔들려. 지금 못 지내라고 연락 왔어. 네, 뭐 널 잊고 어떻게 지내?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은 전혀 소식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래도 소중한 시간이었잖아요. 그때. 너무 좋았죠. 약간 좀 느낌이 좀 건축학 결혼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약간 좀 이어지네. 네. 건축학 결혼하고 좀 이어져. 잘 지내고 있지? 아니 이게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저는 뭐 이제 이재훈 씨 하면 수많은 작품 가운데 뭐 이거 잊을 수 없죠. 건축학 결혼? 약속. 난 더 이상 널 친구로만 대하기엔 내 마음이 이 당시 이제 첫사랑의 아이콘 수지와 우리 재훈 씨가 이거는 정말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로맨스 영화를 그렇게 뭐 썩 이렇게 많이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건축학개론은 정말 맞아요. 이게 빠져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다들 대학 가봐라 이지영 같은 선배 있나 이런 말이 좀 나올 정도로 이게 그 당시에 그 이제 전람회에 네. 그 노래도 그렇고 네.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네.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들을래? 근데 대본을 읽으면서 전람의 기억의 습작이 흐른다라는 그 문장을 읽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음악이 나왔을 때 그 전람의 노래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크게 동요가 있겠다에 대한 그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순간 선배의 차를 타고 있던 수지가 선배 집으로 함께 들어가고 이제 재훈 씨가 거기서 네. 게우스 티 입고. 네. 개우스 생각나네요. 네. 그 장면에 너무 이제 좀 꺼져줄래? 실제로도 참 힘들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장면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 진짜 네. 맘에 있던 친구한테 용기 내서 한번 얘기해볼까 했는데 압구정에서 어떤 남자분하고 손잡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목격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가요. 근데 그걸 내가 목격하고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서 예를 들어서 손을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유치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는 뭐 나의 마음을 모르고 이거는 뭐 고백도 못 하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수지 씨와는 실제로 이제 10살 차이가 네네네. 났다고 그래요. 수지 씨가 이 당시에 18살이었고 그때 이제 선배로 나왔던 유연석 씨가 네네. 28살, 네. 조정석 씨가 32살. 네네. 조정석 이게 씨가 다- 그 당시에 32살이었어요. 맞아요. 벌써 이게 그렇게 됐나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지 배우랑 나이가 10살 차이가 났는데 네. 제가 뭔가 좀 아저씨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줍지 않은 뭐 농담 이런 거 하면서 친해지려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어줍지 않은 농담을 좀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뭐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 나는 뭐 30일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그러면 너는 거기서 무슨 맛을 좋아해? 이러면서 계속 뭔가 조금 네, 제가 그래서 수지가 속으로는 이 아저씨 왜 이러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는 뭐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든 뭐 본 적 없어요? 그래도 명절이나 이럴 때 연락하고 최근에 또 안나라는 작품이 맞아요, 나왔을 맞아요. 때 네. 나오자마자 제가 정주행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막 이렇게 문자 보내고 가끔씩 막 연락하고 그래요. 네. 이재훈 씨의 로맨스를 기다리는 분도 되게 좀 많이 있는데. 거의 저는 장르물만 좀 하다 보니까 맞아요. 재훈 씨 하면 장르물이 조금 되게 좀 많았던. 네네네.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데. 본인도? 네네. 근데 요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면은 그렇지 이재훈 씨 이 로맨스가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괜찮죠. 예.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통 NG 잘 안 내는데 이재훈 씨가 이제 김혜수 씨 만나서 좀 NG를 냈다 그래요. 그죠? 와, 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선배님하고 첫 촬영을 하는 순간이었는데 혜수 선배님 딱 얼굴을 보고 대사를 하는데 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면서 저도 너무 당황했고 되게 죄송했고 여기까지 해보죠. 먼저. 이게 기분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너무나 우상으로 보면서 자라왔었던 배우 사람인데 그 선배님을 실제로 현장에서 함께 촬영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떨리고 또 감격스러운 부분도 있고 뭔가 혜수 선배님의 팬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막 연기하니까 막 정신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저 NG 내니까 김혜수 씨가 뭐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자기야, 자기야. 누나한테 자기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재밌는 게 네. 자기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선배님의 따뜻한 애칭에 대한 표현인데 그렇죠, 그렇죠. 자기야라는 거를 뭐 애인한테만 써봤지. 그렇지. 예, 맞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쓰는 거를 안 했었는데 네.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자기야라고 해준 게. 어. 이렇게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워서 가끔씩 함께하는 스태프들한테 자기야라고 해요. 그래요? 예. 자기야. 예. 근데 이렇게. 실제로 그 자기야가 저희는 김혜수 씨한테 받아서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자기님이라고 부르요 예. 그렇구나.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만 해피투게더에서 네네. 이제 이 에피소드를 듣고 네. 그리고 자기야 괜찮다 해서 제가 조세프한테 네, 해서 자기야 누나가 이제 저희 그 어떻게 보면 자기를 탄생하게 만들어 주신 그럼요.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기야! 오마이갓! 자기가 얘기했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인생의 배우로서의 또 바람이 있다면 시그널이라는 작품이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김은희 작가님이 보고 계시다면 진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진짜 그리고 시그널 2 나오면 너무 그리고 진웅이 형 그리고 혜수 선배님하고 같이 또 다른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 있어요.